안녕하세요. 바람풍나노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업로드되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왕검입니다. 아마미에서 나온 터지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거칠은 면이 매우 매력적인 난입니다. 예전에 걸레무기라고도 했었는데 참 요런 얘가 저는 매우 매력 있습니다. 터지는 무. 왕검이 새끼가 자촉이 3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다음에 바레입니다. 바레 또한 아마미에서 나온 복륜인데 이건 이제 묵복륜입니다. 이렇게 이건 또 이렇게 검게 복륜 부분이 검게 물들어서 매력적인 난입니다. 앞에 거는 성촉 하나가 20만원이고 뒤에 것은 모촉은 크고 자촉이 3개가 달려 있어서 이것은 가격이 30만원입니다. 또 하나 터지는 무기 올라갑니다. 황야입니다. 황야는 이제 왕건 같은 스타일인데 잎이 더 두껍고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의 황야들이 더 묵이 잘 들어가고 이제 이게 잎이 큰 것들은 여기 묵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엽 계열이고 두촉입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다음에 배양에서 나온 변이종 아마미 계열입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소원 사이즈가 아주 소형종의 백봉륜입니다. 옥금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촉이 돼도 소출도보단 작고, 자, 요 소원이 한 촉이 55만원입니다. 다음에 승문해입니다. 승문해. 요 원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을 보면은 승문지감과 청해의 교배에서 나온 청해 스타일의 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문지광처럼 이렇게 요반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봄철 성장기에는 천엽도 맑게 나옵니다. 자, 가격은 60만원이고 자촉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황지연입니다. 황화의 삼각산, 삼거화. 요 황지연은 이제 황지연도 꽃마다 다른데 지금 오늘 올라가는 요 2개의 황지연은 천소픽이랍니다. 앞에 건 3촉이고 15만원이고 뒤에 건 한 촉에 8만원입니다. 흑진주입니다. 작은 소형종의 매변화의 꽃이 피는 귀여운 나이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요 흑진주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몽환복륜입니다. 지금 이제 잎이 수면기라서 좁혀져서 무늬가 잘 안 보이는데 연복륜 개체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작은 취어로가 한 촉이 올라갑니다. 3촉인데 자촉 하나는 무늬가 있고 한 촉은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유령으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반은 대부분 유령이라 하더라도 성장을 합니다. 완전 유령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늬가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어로가 8만원입니다. 그리고 열정입니다. 열정은 제가 홍양하고 옥금강하고 해서 만든 난초인데 아주 진빨강, 아주 밝은 진빨강의 꽃이 피는 것 개체입니다. 지금 꽃이 없는데 이제 꽃 사진은 샘플로 올려놓겠습니다. 4촉이고 50만원입니다. 옥금강과 홍양을 교배해서 나온 2엽의 진빨강 천소피기 열정입니다. 꽃 색감이 아주 열정적이어서 제가 열정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천모단입니다. 서운에 서반과 요반이 들어가는 그리고 중소형으로 변한 개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대충 보시는데 보통 천모단은 약간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반이 얼마만큼 잘 들어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6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죽입니다. 아마미에서 나온 돌연변인데 세엽의 이엽입니다. 그리고 키가 매우 크게 자라는 난이고 꽃은 꽃송이가 많이 피진 않지만은 몇 송이가 피더라도 꽃이 매우 예쁩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서운입니다. 천모단의 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천모단하고 얘는 비슷한데 얘는
이 서운은 요반이 그렇게 짙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꽃은 아이보리색의 크림색 황화가 피입니다. 서운 6만원입니다. 다음에 신라가 5척이 올라갑니다. 신라가 이제 햇빛을 보면 이렇게 백봉용 부분이 타서 햇빛에 타서 이렇게 묵처럼 묵봉용이 되는데, 햇빛을 많이 보고 덜 보고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색감이 보이시죠? 많이 본 것, 덜 본 것,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봉용 부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색감이 아주 오묘해집니다. 그래서 작아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것은 두 쪽 9만원이고, 아직 물이 들지 않은, 요건 제가 지난주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약간 빛이 빛이 좀 없다고 보긴 뭐하고 덜 받은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토시아닌이 많이 끼질 않았습니다. 이건 7만원이고, 똑같은 분촉된 개체입니다. 9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원입니다. 요 개체는 이제 제가 1년 반 전에 구입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햇빛 보면서 자란 겁니다.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검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촉수는 많고 45만원입니다. 신라가 대주로 기르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촉도 잘 붙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큰 대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다음에 삼소전이 4분이 올라갑니다. 다 새끼가 2~3개씩 달려 있습니다. 천소피기 3거와 백색 3거입니다. 약간 홍색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홍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홍과 백이 적절히 섞여서 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난초입니다. 10만원씩 4분이 올라갑니다. 다 촉은 2촉, 3촉이 달려 있습니다. 삼도전. 다음에 선묵입니다. 선묵은 청축 청근의 묵개체인데, 묵류의 단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류가 여기 청묵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잎이 소형화가 되는데, 그것을 선묵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즈가 보이시죠? 어느 정도인지. 자, 이것은 가격이 10만원입니다. 다음 백천왕입니다. 호반, 호, 백근. 특징이 호반과 호와 백근입니다. 지금 이제 뿌리는 안 보이고 호반과 호는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잠들어 있어서 아직 윤기가 없는데 봄철에 뿌리가 나올 때는 또 매우 예쁩니다. 서왕입니다. 서왕 같은 경우는 이게 순수 아마미 계열이라 잠이 들질 않습니다. 지금 이 추위에도 활기가 보이시죠? 잠이 안 들고 이렇게 자라는 활기가. 가을철, 겨울철에는 이렇게 무늬 부분이 서빛, 그러니까 밝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서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서황. 안토시아닌이 살짝 들어서 그 밝은 느낌이 더 한층 더합니다. 5만원입니다. 가격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황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농장에서 한 포트, 이제 그때는 아마미호로 한 포트 나온 거를 제가 구매해서 10여 년을 기른 사이에 촉수가 한 진짜 2,000촉 이상 그렇게 번식이 잘 되는 난입니다. 이 서황이 아마미 계열들이 이렇게 번식 잘 되는 건 매우 잘 됩니다. 다음은 3일 우길. 일본에서 이웃지 씨가 붙인 이름은 우길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길이 좀 이름이 그렇다 해서 다시 붙인 이름이 3일입니다. 아마미인데 이 무늬하고 색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우길은 잎도 길지 않고 짧으면서 색 대비가 좋아서 참 좋은 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천재입니다. 보십시오. 천재가 겨울에 꽃이 앙증맞게 폈는데, 노란색이 아니라 요거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 꽃은 이건 고종이 아니고 필 때 몽우리 상태에서 저 녹이 덜 날아가서 이제 피어 있는 거고, 겨울에는 이 녹 날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요 꽃이 핀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또 피고 있는 꽃이 있어서 또 앞으로 필 꽃도 있고, 그래서 2월 말까지는 꽃을 보겠습니다. 이 대천재의 특징은 천재의 4배체인데 테트라플로이드라고 합니다. 테트라플로이드라고 하는데 배수체.
그러니까 사이즈나 볼륨감이 일반 천재의 2배입니다. 꽃 크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난초의 크기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대천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만 원입니다. 다음에 흑담입니다. 흑금강의 묵개체. 예전엔 안시성이라고도 했고 지금은 이제 흑담으로 불리는데 흑금강처럼 이렇게 탑을 쌓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이제 묵이 나오면서 잎이 짧아졌습니다. 자, 요것은 촉수는 6촉입니다.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마미 묵개체 4만 원입니다. 이건 이제 겨울에 이렇게 묵이 평소에는 이렇게 청문만 보이다가 겨울에 이렇게 자뭇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대풍의 대파청의 변색화, 홍색으로 펴서 죽음색으로 바뀌는 변색화입니다. 이름은 제가 붙였고요. 황색으로 피는 건 대황해, 홍색으로 피는 건 대홍해, 빨간색으로 피는 건 대단해, 그리고 요 변색, 꽃 색깔이 변하는 거는 대풍해라고 제가 구별점을 뒀습니다. 꽃 모양이 사자피기라서 2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품. 자, 그리고 운용롱입니다. 운용롱. 운용롱은 약간 후발성 황호입니다. 그래서 처음 천엽이 나올 때는 무지로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갈수록 무늬가 밝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장이 매우 느리지만은 요 운이 뜻이 살짝 밝아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운용롱이 2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희설이 3점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어미는 편으로 빠졌지만은 자촉이 아주 무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0만 원이고 그 다음 거는 한 촉이지만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복륜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잠이 들어있어서 쪼글쪼글하고 힘이 없는데 여비기 얇아졌죠. 근데 요거는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촉은 요건 같은 개체인데 좀 잠이 덜 들었습니다. 요거 23만 원입니다. 청령 해왕안의 이습복륜 신할 때 저렇게 밝게 나와서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해왕안의 묵복륜 고조선입니다. 해왕안에서 나온 묵복륜 돌연변이 나온 개체인데 이렇게 겨울 되면 이렇게 검은 묵복륜이 매력이 있습니다. 신화도 복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가광산이 2점이 올라가는데 앞에 거는 신화가 3개 붙어서 30만 원이고 뒤에 거는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한 촉 20만 원입니다. 진월이 올라갑니다. 진월이 3점인데 지금 여기 축색감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요거 3촉 10만 원, 그 다음 건 2촉 10만 원, 세 번째 거 보시면 축색감이 보이시죠? 아주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전입니다. 화전 천소피기아는 삼거와 예전에 이제 로켓 그 꽃 모양이 하늘을 향해서 로켓을 쏜 것 같다 그래서 로켓이라고도 불렀는데 4촉에 17만 원, 그리고 뒤에 건 성촉으로 5촉인데 30만 원입니다. 대장금이 5점이 올라갑니다. 무늬는 다 상해품이고 이 앞촉에서 분촉한 것들입니다. 너무 요즘은 이제 촉수가 많아서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가 그렇게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5개로 나눴습니다. 자, 앞에 거는 3촉 15만 원, 8만 원, 한 촉짜리들 8만 원. 그 다음에 이것도 3촉인데 아직 한 촉이 어려서 12만 원입니다. 조일전입니다. 조일전은 무늬가 지금 5촉인데 다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입니다. 대호, 대파청의 호반입니다. 이것도 지금 잠들어 있어서 난이 생기가 없는데 봄 돼서 잠을 깬다면 이제 호반이 아주 노란 호반이 예쁘게 나타날 겁니다. 자, 5만 원, 6만 원, 6만 원, 5만 원입니다. 다음에 소월입니다. 소월은 백복륜 개체인데 후암이 되는 백복륜입니다. 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천엽과 한 세 번째까지는 백복륜이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복륜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소월의 특징입니다. 자,
빛이 부족한 데서 기르면 무지가 천엽부터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처럼 보시면은 지금 신화는 거의 무지처럼 보이는데 지금 천엽에 저렇게 백봉륜이 보이죠. 저렇게 무지처럼 나오다 백봉륜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월이 한 촉 7만원, 세 촉 10만원, 세 촉 10만원입니다. 다음에 단픽의 대표적인 품종이죠. 산취설이 세 촉 6만원, 네 촉 8만원 올라갑니다. 제가 설명을 빨리 한 이유는 난초를 기르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햇빛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난초는 어떤 빛에서 기르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각각의 난초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난초의 특징입니다. 난초의 특징은 난초가 이제 캠 식물이라 해서 햇빛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캠식물 중에서도 난초는 특히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은 성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다른 뭐 캠식물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다육이 같은 것도 있는데, 다육이는 그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종자고 난초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강 정도의 난초를 중광 정도의 빛에서 재배하면 어떤 난초든 다 무리는 없습니다. 중광에서 재배한다면. 근데 이제 난초마다 그 특징을 알아서 이건 더 광광에서 길러야 될 건지 더 약광에서 길러야 될 건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광에서 기르면은 본 예는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복륜이라든가 복륜이나 호물들 무늬가 밝은 것들은 중광에서 기르면 중간 정도의 예를 발현하지만 약광, 그것이 약광으로 온다면은 복륜이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든지 매우 얇아질 겁니다. 복륜 부분이. 혹은 너무 강광으로 간다면 무늬 부분이 너무 밝아져서 신복륜이 된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유령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두 해에 그것이 표가 나지는 않고 한 5, 6년 정도 꾸준히 같은 조건에서 재배한다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난초가.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복륜은 중광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밝은 난초를, 밝은 색이 좋다 그러면 약간 밝은 쪽으로 가는 게 낫고, 나는 좀 더 무늬를 녹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이제 룩스로 표현하자면은 이 룩스가 다 조도계마다 다 다르고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햇빛을 봤을 때 차광막 50%짜리를 한번 걸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같으면 이제 중광이라고 봅니다. 광광이라 그러면은 그 50% 차광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 차광, 10%에서 20% 정도 차광되는 거를 강광이라고 볼 수가 있고, 70% 정도 차광되는 거를 약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버티칼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대나무 발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걸쳐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사광으로 기르거나 이러면 그거는 일단 약해지기 때문에 난이 어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빛을 받되 걸러서 받는 겁니다. 간접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걸러서 받는 거. 직사광선을 받되 그것을 걸러주는 게 차광의 개념입니다. 광을 완전히 100% 차광하는 것이 아니라 50%를 차광하냐, 뭐 10%를 차광하냐, 70%를 차광하냐,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보통 가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이 차광이 간접광이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차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난초에 가장 필요한, 식물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광합성인데, 난초 풍란은 다른 걸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풍란은 낮에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그것을 밤에 낮에 만들어진 그 포도당을 가지고 밤에 성장을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밤에 성장을 해서 밤에 꽃내음이 나고, 또 밤에 나방이 날라들고, 그 냄새를 맡고 수정을 하려고 나방이 날라들고, 밤에 습도가 있어야지 난초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낮에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밤에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 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낮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떤 난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광을 조절하면 됩니다. 다른 제가 무늬를 말씀을 드렸고, 무지 같은 경우는 잎 전체에 엽록체가 많기 때문에 그 빛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무지 종류는. 그러니까 무지 종류가 같은 조건이라면 무지 종류를 좀 빛을 덜 보는 데 놔도 얘들은 충분하다. 근데 무늬가 있는 난들은 빛을 많이 보는 데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빛을 줄여주시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기르기 위해서 금모당 같은 경우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금모당은 예전에는 우리가 혈묵이라 그래서 빨간색이 나타나는 걸 예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향이 바뀌어서 금모당은 커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 그늘로 놓다 보니까 이제 그늘로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광합성이 부족합니다. 광합성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빛이 부족해서 엽록체 수를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 커집니다. 난이 커지니까 그걸 우리가 대형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형종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좀 못 먹고 사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 먹고 사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금모단도 내가 어떤 금모단이 좋으냐를 분명히 하시고, 나는 뭐 묵도 나타나고 혈묵도 좀 나타나고 이런 금모단이 좋다. 그럼 꽃 색깔도 좀 핑크색이 잘 나오고 이런 것이 좋다 그러면 빛 쪽으로 놓으시고, 나는 그것이 아니다. 금모단은 크기만 하면 된다 하고 하는 분들은 약광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기르라고 하는 건 어렵고, 취미니까, 취미라는 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데 그것을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또 남한테 자기가 기른 것이 맞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건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난초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난초의 특성에 맞게 내가 빛을 조절해주면 그것이 내가 기르는 난초에 빛을 주는 방법이다.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난초는 중강에서 기르면 누구에게나 잘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빛 얘기를 하니까 이걸 좀 저도 어떻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걸 뭐 정확히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겨울에는 차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하우스 비닐 하나에 그게 차광이라 보면 비닐을 뚫고 오는 광을 그대로 맞습니다. 하지만은 요게 이제 저희가 보통 커튼을 9시 반에 열어서 4시나 4시 반에 닫으니까 하루에서 빛을 보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차광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늘어나고 차광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남향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5시간은 들어올 것 같은데, 4시간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해가 가려지는 시간부터 LED, 요즘 식물 성장 LED가 적색광이 포함된 LED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색광이 포함된 LED들을 한 부족한 시간만큼 타이머를 설정해서 틀어주시면은 난초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난초의 빛이 왜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합성이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야지만 뿌리 성장이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광합성이 안 되면 뿌리도 잘 안 내리고 내려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합성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만든 포도당으로 인해서 난초의 뿌리가 잘 자라고, 그것을 썩히지 않고 뿌리를 많이 한다면 그 다음엔 또 난초가 쭉 자랍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LED를 보조광으로 해서 한번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도 빛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LED를 켜주기도 합니다.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뭐 가끔가다 제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은 아닐지 몰라도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